네, 안녕하세요. 삼성 STS 이준호입니다. 오늘 476번째 PR인데요. 오늘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작년 10월에 공개했던 프레퍼런스 튜닝 관련된 페이퍼를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기존의 RLHF와 DPO가 오버피팅에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PSI-PO 또는 그 심플 버전인 IPO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프리리미너리에서 브래들리 테리 모델하고 RLHF, DPO 같은 걸 간단히 좀 리마인드를 해보고요. PSI-PO와 IPO를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요즘에는 LLM이 생성하는 답변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어, 먼저 레퍼런스 모델에서 생성한 프레퍼런스 어, 어, 프레퍼런스는 아직 아니고 페어 답변들을 많이 이렇게 모은 다음에 더 선호하는 거, 덜 선호하는 그런 프레퍼런스를 어노테이션을 해서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답변을 이제 LLM이 출력할 수 있도록 강화 학습 기반의 오브젝티브로 팔러시를 학습을 시키는 적절한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시키게 되죠. 그때 보통 이제 강화 학습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어, 보통은 개별 토큰 생성하는 거를 액션으로 놓고 이렇게 주르륵 문장이 생성되는 거를 에피소드로 놓는 일반적인 강화 학습식으로 가지 않고 프롬프트 전체를 이제 컨텍스트로 두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전체를 액션으로 보는 어, 싱글 스테이트 강화 학습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컨텍스추얼 밴딧 프로블럼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 학습을 할 때 보통은 레퍼런스 모델을 둬서 SFT 모델을 사용을 많이 하죠. 레퍼런스 모델의 팔러시하고 그 학습시키고자 하는 타겟 랭귀지 모델의 팔러시 간의 스케일 다이버전스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어서 학습을 하고 있죠. RLHF DPO가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프레퍼런스 기반의 튜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브래들리 테리 모델, 줄여서 BT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모델이 1952년에 발표된 꽤 오래된 이론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템 I와 J가 있고, 그 아이템 I가 더 선호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각 아이템별로 어떤 포인트 와이즈 스코어 같은 게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I에 대한 스코어는 이렇게 되고, J에 대한 스코어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매겨가지고 익스포넨셜 스코어 펑션으로 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베타, 익스포넨셜 베타 이렇게 되는데 LM 컨텍스트에서는 이 베타가 이제 보통 리워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의대로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아, 로지스틱 펑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i의 어떤 스코어 또는 리워드, j의 리워드의 그 디퍼런스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게 되는 또는 그냥 시그모이드를 붙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게 이제 프레퍼런스 프라버빌리티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요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로지스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이 i를 p보다 j보다 선호할 확률에 대한 로짓은 p 나누기 p 1-p의 로그 이렇게 표현이 되죠. 로그 아드 이렇게 해서
그래서 1 마이너스의 이제 P의 I가 J보다 선호될 확률은 지금 이제 페어와이즈로 컴페어를 하니까 J를 더 선호할 확률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로짓식에다가 어, 요 위에 있는 요 리워드 펑션을 가져와서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가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리워드 간의 어떤 디퍼런스가 로짓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T 모델은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이 BT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아유 어, RLHF하고 DPO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RLHF는 아시다시피 먼저 BT 모델을 이용해서 리워드 모델링을 하고 이 학습된 리워드 모델 R을 이용해서 컨텍스추얼 밴딧 기반의 이제 PPO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 이런 그 위닝 컴플리션, 루징 컴플리션 이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이런 임피리컬한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하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그 리워드를 각각 구해서 그 리워드의 디퍼런스에 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로스를 줘가지고 리워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와서 보통 그 강화 학습에서 팔러스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이 expected reward를 maximize하는 오브젝티브에다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이하고 파이 레퍼런스 간의 케일 다이버전스 최소화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자, DPO 같은 경우는 제가 PR 454에서도 다뤘었긴 했는데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우선 RLHF와 똑같은 그 팔러스 그레디언트 오브젝티브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로즈드 폼으로 옵티멀 팔러시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모는 여기 어, 서메이션이 되어서 이제 y하고는 무관한 텀이 되고 이제 분자를 보면은 파이 레퍼런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 y의 어떤 팔러시, y에 대한 팔러시하고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이제 리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어레인지를 좀 하면 리워드 텀이 앞으로 나오고 이게 파이 스타하고 파이 레퍼런스의 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옵티멀 리워드다라고 보고 BT 모델에 요 옵티멀 리워드를 대입해서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어, 팔러시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리워드가 익스플리시트하게 학습될 필요 없이 팔러시로 이제 표현이 이미 되어지니까 일종의 임플리시트한 리워드의 디퍼런스로 보고 이거에 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DPO 로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퍼런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 팔러스에 학습시킬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RLHF와 동일한 글로벌 옵티마이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DPO의 원리죠. 그러면은 이제 푸사이표가 도대체 뭔가 왜 이거를 제안을 하게 되었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RLHF하고 DPO처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있긴 한데 그 이론적인 파운데이션은 사실 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BT 모델이 기본적인 가정으로 갖고 있는 게 포인트 와이즈 어떤 리워드가 존재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두 아이템 간의 어떤 페어와이즈 프레퍼런스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분석들이 나올 텐데 특히 요게 이제 그 프레퍼런스가 보통은 이제 0, 1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음, 이 DPO로 학습을 하게 되면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에 오버피팅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RLHF하고 DPO의 좀 더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의 오브젝티브를 구성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푸사이 프레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푸사이 PO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PO 오브젝티브에서 어, 보시면은 이제 expected reward를 maximize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PSI-PO에서는 이게 이제 그 오브젝티브인데 거의 사실 유사한데 요 리워드 부분을 어 요게 이제 프레퍼런스 y가 y 프라임보다 더 좋은 기분 x에 대해서 더 좋은 이제 true preference probability인데 요걸 뭔가 약간 변형한 함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푸사이는 이제 이 확률을 약간 변형해주는 단조 증가 함수 임의의 어떤 단조 증가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요 뒤에 이제 케일 다이버전스 텀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 y와 y 프라임이 보통은 하나의 팔러스에서 같이 샘플링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제너럴라이즈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파이, 하나는 뮤에서 이제 샘플링 되는 걸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결국 전개하다 보면 이 두 개가 서포트는 같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같은 어떤 팔러시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사이피오 오브젝티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페이퍼가 그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에 대한 디펜던시를 다 생략을 했더라고요. 그 given x라고 써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if 사이 PO라고 정의를 한 것이 DPO랑 RLHF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푸사이 함수를 여기 보시는 로그 아드, 그러니까 이게 로짓이 되죠. 로짓으로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RLHF DPO하고 동일한 오브젝티브가 된다라는 건데요. 어, 요 푸사이 함수를 로지스로 정의를 하고 어, 이제 BT 모델을 따른다고 할 때 이제 리워드 자리에 들어가는 푸사이 오브 P 스타 요게 이제 앞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죠. 요 부분을 이제 뮤에 대해서 익스펙 y 프라임을 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한 게 요거를 이제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전개를 하면 어 요렇게 BT 모델에 따라서 요 부분이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어떤 R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이제 요 로짓 사이 함수가 로짓이니까 요 부분을 Q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쭉 풀어주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이제 로그 풀고 익스포넨셜하고 이제 상쇄가 되면 결국은 y의 리워드하고 y 프라임의 리워드 간의 디퍼런스를 이 y 프라임의 어떤 y 프라임을 샘플링하는 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y 같은 경우는 현재 뮤하고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요 뒷부분만 계산을 해서 하나의 민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요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y는 이제 파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PPO에서 이 리워드 자리에 R 여기 x가 생략됐으니까 xy가 들어가고 상수텀 하나가 더해지는 형태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학습을 하게 되면 같은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RLHF하고 결국은 이 프사이를 로지스로 정의를 한 PO가 동일한
솔루션을 갖게 되고 DPO도 이 PPO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결국 DPO하고도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프로포지션 1에서 이제 프사이 PO하고 DPO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DPO에서 했던 것처럼 클로즈드 폼 옵티멀 팔러시를 이 프사이 PO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여기 리워드가 들어갔던 자리에다가 어, 요 프사이로 변형된 true preference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보면 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우선 어, 요게 이제 어, 로짓 함수를 우리가 보면은 이 preference probability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로짓의 움직임에 probability에 따라서 로짓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 DPO에서는 이 프사이를 로짓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DPO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 확률이 0에서 1 사이에 움직일 때 이 전체 로짓 값이 같게 되는 그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 probability 0.5인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probability에 대한 로짓의 변동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1에 가까운 probability를 갖고 있을 때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로짓 함수 자체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역함수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게 어 DPO로 학습을 할 때 이 푸사이 PO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푸사이를 굉장히 불안정한 언바운디드 함수인 로짓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불안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출력 y 프라임이 있다라고 하고 이 y가 y 프라임보다 이제 선호될 확률을 이제 1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에서 어노테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BT 모델 상으로는 이 P 스타가 두 출력의 리워드 차이의 시그모이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그래프상에서 이 확률이 이제 1이 되려면 요게 이제 1이잖아요. 1이 되려면 그 두 리워드의 차이가 이제 x축인데 이 차이가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근데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임플리시트 리워드를 찍어 보면 이 리워드 차이가 무한대 가깝게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기 힘든 값이 되는데 그래서 인제 바꿔서 말하면은 이 조건을 학습 데이터가 주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리워드 펑션이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언더피팅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y에 대한 그 파이 스타 옵티멀 팔러시하고 y 프라임에 대한 옵티멀 팔러시 레이쇼로 이제 어 비율을 놓고서 요 솔루션을 가져와서 인제 대입을 해서 좀 전개를 해 보면 이 분모 쪽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 0 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멀 팔러시가 y 프라임을 출력할 수 있는 확률이 결국은 끝내는 0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 여기 이제 타우라고 하는 게 그 원래 KL 다이버전스 텀 앞에 계수로서 존재하던 애잖아요. 이 값을 어떤 값을 주든 상관없이 이 약간 비선호하는 값으로 처음에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었던 애는 그냥 아예 출력이 아예 안 되어 버리는 거죠. 어 요렇게 인제 프레퍼런스가 0 또는 1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데이터량이 적을 때는 테일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량이 적은 경우에 실제로 true preference는 뭐 요 y가 y 프라임보다 좋을 확률이 0.8이라고 할 수, 10명 중 8명은 이게 더 좋다라고 하지만 2명은 이게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샘플은 이렇게 하나만 딱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샘플에서 추정한 이 true preference는 이제 요거는 그냥 1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런 특성하고 결합을 해서 어 이 y에 대해서는 거의 1로 학습이 1이 되도록 학습이 되고 y 프라임에 대해서는 팔러시가 0이 되도록 학습이 되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리워드 펑션이 언더핏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DPO로 학습시킨 모델의 팔러시는 오버피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제 컨텍스트하고 이제 액션의 스페이스가 LLM에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반해서 그 프레퍼런스 데이터셋의 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러한 DPO의 오버피팅 이슈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라고 저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사이 PO가 RLHF DPO의 제너럴라이제이션 버전이라는 거를 알아봤고 그 프레임 내에서 DPO의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푸사이 PO의 가장 간단한 버전인 IPO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바운디드 함수인 로지스를 푸사이로 썼을 때 그게 DPO죠. 오버피팅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푸사이 함수를 이제 바운디드 함수로 잘 선택을 해 주면 0, 1 요런 식으로 밸류가 되어 있는 프레퍼런스 조건에서도 KL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아이덴티티 매핑을 푸사이에다가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앞에 있던 푸사이 함수를 그냥 없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결국은 오브젝티브가 생성이 되도록 하고요. 어 요 오브젝티브는 뭐 푸사이 PO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RL처럼 어 최적화할 수도 있고 또 요거를 DPO처럼 지도학습 방식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한 이제 expected preference, 그러니까 어 Y 프라임을 어떤 그 임의의 그 모든 출력들 어떤 팔러시로부터 출력한 모든 Y 프라임에 대해서 그 preference 를 구해 가지고 그 기대값을 구한 게 인제 GY입니다. 그 expected preference, Y에 대한 expected preference라고 할 수 있는데 요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이 옵티멀 팔러시의 Y에 대한 옵티멀 팔러시가 요런 식으로 클로즈드 폼으로 인제 정의가 됩니다. 요게 인제 리워드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해 놓고 이제 그 Y에 대한 옵티멀 팔러시, Y 프라임에 대한 옵티멀 팔러시 레이쇼를 전개를 해 보면 요거를 그냥 간단히 대입했을 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인제 왼쪽으로 넘겨 가지고 로그를 취한 거를 H 스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요 남은 요 텀에서 인제 exponential이 없어지면서 H 스타는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요렇게 됩니다. 일단 요렇게 해 놓고 요거는 이제 옵티말 팔러시에서 성립하는 이퀘이션인데 이게 옵티말 팔러시가 아닌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의미의 팔러시인 경우에 대해서 H 파이라고 표현을 해서 얘를 요걸 그냥 그대로 살려서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요 오른쪽 텀이 요런 식으로 똑같이 같아진다라는 식으로 인제 전개를 하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어 이 옵티멀 팔러시 조건이 되면 앞에서 정리했던 요 부분이 그 GY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요게 인제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psi를 아이덴티티라고 했으니까 이 IPO 아이덴티티를 취한 IPO에 대한 로스가 이제 요런 식으로 요걸 통해서 이제 유도가 되는데 요게 결국은 지금 요거는 이제 옵티멀 팔러시는 아닌데 옵티멀 팔러시일 때 요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리그레션으로 치환해서 리그레션 로스로 포뮬레이션 한 게 이겁니다. 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스퀘어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IPO 로스의 제너럴한 버전의 그 로스가 됩니다. Theorem 2는 이제 요렇게 어 그 로스를 정리를 해 놨을 때 뮤나 파이 레프나 파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서포트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은 이 로스를 통해서 파이의 유니크한 옵티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리인데요. 좀 정리가 증명이 길어 가지고 대충 이렇게 스케치만 보면 요 주어진 어썸션하고 데피니션을 통해서 그 파이스타가 인제 글로벌 옵티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스퀘어니까 인제 항상 양이니까요. 요거는 인제 트리비얼하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미니마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인제 앞에서 psi-PO의 그 아이덴티티를 psi로 대입함으로써 그리고 인제 리그레션 로스 형태로 바꾸어서 오브젝티브 유도를 했는데 요 y하고 y 프라임에 대한 expected preference의 차이를 요 아까 요렇게 했었죠. 요거를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i로 대체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은 이제 y가 y 프라임보다 선호되는 true preference를 인제 그 평균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그래서 y가 y 프라임보다 선호되면은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반대일 때는 0이 되는 고런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프로포지션 3이 있는데요. 얘는 앞에서 전개했던 요 식이랑 요 식이 결국 같다라는 걸 인제 증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제 요 스퀘어 텀을 각각 전개를 했을 때 인제 크로스로 만나는 텀이 있는데 요 텀이랑 요 텀 요거가 결국은 쭉 전개하면 같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I를 반영해서 인제 임피리컬 로스로 변환을 인제 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인제 샘플 익스펙 이 샘플의 인제 expected preference 차이 텀이 그러니까 인제 요 텀이죠. 요 텀 expected preference 텀이 어 2 분의 1과 같게 됩니다. 이 과정도 페이퍼에서 좀 클리어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H는 아까 앞서와 같이 똑같이 정의를 했을 때 오브젝티브가 요거를 여기서 인제 2 타오 분의 1 이죠. 요거에 이 H를 리그레션 시키는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오브젝티브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요 H 자체는 DPO처럼 여기서 인제 파이 레퍼가 이쪽으로 가고 이 파이의 y 프라임이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DPO에서 그 타우 값이 1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갭 디퍼런스하고 똑같은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DPO처럼 이런 리워드 프레퍼런스 임플리시트 리워드라고 할 수 있는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이 타오가 명시적으로 살아 있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SFT 원래 레퍼런스 모델에 어떤 케일 페널티를 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DPO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퍼는 사실 앞에서 전개된 이론을 간단히 확인하는 컨셉추얼한 실험 몇 가지만 있고 좀 스케일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것만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컨텍스트 X가 없는 그냥 간단한 밴드 세팅으로 보고요. Y하고 Y1, Y2 두 개의 어떤 출력만 있는 상황이고 이 선호되는 확률이 1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팔러시는 유니폼하게 얘가 똑같이 원래 출력이 되는 애다. 뮤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PO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앞서 봤던 거 마찬가지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그 강도를 주든 상관없이 리워드가 언더피팅 되면서 요게 굉장히 빠르게 1, 0으로 각각 오버피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Y레프는 유니폼인데 얘는 유니폼하지 않은 팔러시로 굉장히 다르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RPO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어떤 그 트루 프레퍼런스가 각각 4분의 3, 4분의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IPO의 그 어 IPO 조건에서 이제 BT 모델에 요거를 대입을 해 주면은 어 Y1에 대한 파이스타는 이제 요렇게 되고 Y2에 대한 파이스타는 요렇게 나오는데 요 의미를 보면은 이 타오가 이제 0 이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레귤러라이즈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둘 다 얘는 이제 1로 가고 얘는 이제 0 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0 에서 인제 접근하니까. 그래서 DPO하고 똑같이 됩니다. 레귤러라이즈 안 하면 DPO처럼 되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 굉장히 강하게 무한대로 해 준다. 그러면은 이 둘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타오에 의해서 이 IPO는 어 레퍼런스 팔러시에 대한 에 대비한 어떤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걸 간단한 샘플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단한 컨셉추얼한 식 몇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3 개의 프레퍼런스 데이터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보시면은 이제 A가 B보다 좋고 B는 C보다 좋고 A는 C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A가 가장 좋죠. C가 가장 안 좋습니다. 요렇게 해 놓고 이제 타오를 1, 0.5, 0.1, 0.5, 1.0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 이 하 하 그 팔러시 함수 자체는 소프트맥스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것 같고요. 18,000 스텝 동안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담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인제 10번 해 가지고 평균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인제 요거를 그 팔러시의 그 추이를 요 각각의 이게 1, 2, 3이 아마 ABC인 것 같아요. 쭉 학습의 그 스텝에 따른 추이를 보면은 BPO인 경우에는 가장 빅토리밖에 없는 A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인제 확률이 1이 돼 버리죠. 그리고 C는 0이 되고 B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확률이 있다가 거의 0 으로 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타우를 조절을 해도 변화 없이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수렴이 돼 버립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결국은 A밖에 출력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IPO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타오를 0에 가깝게 작게 하면은 DPO하고 비슷하지만 타오를 키울수록 이 각각의 출력들이 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 오버피팅 되지 않은 형태로 각 나름대로의 확률을 가지면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리디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학습이 된다."라는 걸 인제 요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샘플은 이제 A, B, B, C, C의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건데 이거는 뭐 그래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되었을 때 인제 0.33 뭐 이렇게 각각 확률이 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인제 실제로 우리가 이게 모집 다닐 때 실제 우리가 프레퍼런스 데이터로 쓰는 거는 이 중에 일부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락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앞에서 봤던 이런 현상이 바로 인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PO일 경우에는 인제 그런 오버피팅에 빠지는데 IPO는 세이프티 그 타오로 레귤러라이즈를 해서 좀 더 세이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아마 마지막 샘플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A가 B보다 좋고 B가 A보다 좋은 사이클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A가 C보다 더 이제 좋은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요런 조건인데 요게 학습 뒷표나 IPO 학습을 할 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아마 SFT에는 아마 이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런 조건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DPO 같은 경우는 이 A하고 B가 둘 다 0.5의 수렴을 합니다. C는 당연히 이제 0이 될 테고요. 근데 IPO는 이제 이 타우를 조절함에 따라서 타우가 높아지면은 A하고 B가 0.5보다 좀 작은 걸로 내려오고 C가 약간 출력할 확률이 생기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타워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요게 실험의 전부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푸사이피오라고 하는 이 제안은 이제 RLHF하고 DPO를 좀 더 그 제너럴라이즈한 유니파이드 버전의 오브젝티브로 할 수 있고요. 특히 거기서 푸사이를 아이덴티티를 바꾼 IPO가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간단하지만 구현도 되게 쉽고 한데 theoretical하게 justify가 되었다라고 이제 제안을 클레임을 하고 있고 특히 그 BT 모델에서 어썸션으로 갖고 있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 리워드를 페어 와이즈 프레퍼런스로 이렇게 대체하지 않고 그냥 페어 와이즈 프레퍼런스 바로 썼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PO가 이제 인스테이블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IPO가 그래서 이런 프레퍼런스 샘플드 프레퍼런스를 학습할 때는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이론적인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다만 이제 실험적인 부분에서 좀 더 스케일러블한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다음 세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